자,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왔다리 갔다리,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가만 좀 앉아 있으라 라고 하니까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 반항아인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56,212달러, 알트코인들도 죄다 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 및 불안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김치 프리미엄이 드디어 훅 떨어지면서 22%대에서 10%까지 급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크립토퀀트의 쭈경 대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재정거래 방식을 알아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가 말한 재정거래라는 것은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에 갖고 와서 팔면은 22%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그거 했다가 환치기로 걸리면 어쩌나 해가지고 무서워서 안 하는 건데,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30분 동안에 업비트 거래량이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넘어섰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업비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그 다음으로 재정거래 한 가지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최대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 빗썸으로의 비트코인 유입이 증가한 반면 다른 모든 거래소는 감소하고 있었다. 일부 거래들이 한국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업비트의 입출금 정지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 과연 최근에 있었던 김프와 폭락은 국내 세력들과 거래소들의 작당질이었을까? 아니면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외세가 개입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여러가지로 이 순탄치 않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김프가 크게 끼게 되면은 결국은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데, 이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조사를 하던가 거래소에게 압박을 가하던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세금을 청구할 생각, 그리고 거래소들에게 벌금을 뜯을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지 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는 뭐 사기다, 금융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이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헤지펀드 회사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지난 3월 말부터 거래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GBTC의 거래 가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손실을 입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헤지펀드들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이 약간 흔들리자 다시 한번 이 구겐하임인지 이 초코하임인지 하는 녀석들이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라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장투자들에게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좋은 진입점이 될 것.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거기서 사고 싶으니까 가격 좀 내려줘. 언제는 또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를 외치고 있는 초코하임 파트너스, 가나 초콜릿으로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다가 지난 저점을 깨고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상방 추세는 아직도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더 하락해가지고 54,000달러대까지 이 추세선을 막고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니코지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0 트레이더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거의 같은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략적으로다가 54,000달러 후반까지 터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어제 공유했었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비트코인 하락 분석, 지금까지 아주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CME 선물시장 1시간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최근 모습을 보면은 바가지머리처럼 위가 둥글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락형 추세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좀 떨구게 되지 않을까,
떨구게 된다라면은 CME 갭을 메꾸면서 53,89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가지머리 패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57,000달러대까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추세까지 일단 떨어졌다가 추세를 깨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후에 그와 동시에 CME 갭을 메꾼 후 반등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의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5,000달러 아래로 밀리게 되면은 또 비트코인 30,000달러 간다, 20,000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떡락충들이 입을 모아서 노래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부디 결국에는 그들이 닥쳤던 개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이제 또 살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더 쭉쭉 빠지게 될 것이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예의주시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짜잘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은 비트코인을 총 46,351개 정도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엄청난데, 그 중에 드니로프 시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비트코인을 18,000개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서기관 같은 경우는 6,528개.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사서 들고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중에 또 흥미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들고 와봤는데, 자, 최근에 비트코인 ETF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도 한 자산 운용사가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계획까지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하지 마라고 하면서 막았다라고 하네요.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야, 거래소 니네 왜 막았어? 라고 발끈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거래소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암호화폐를 현금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였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상 압박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권을 통해 가지고 거래소로 하여금 실명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은행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금감원과 정부이기 때문에 거래소들로서도 이제 정부의 눈에 받게 나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먼저 난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그때가 되면은 그럼 우리도 좀 해볼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뭐 CBDC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년 반 전 정도까지만 했었어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CBDC 그딴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CBDC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CBDC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을 조져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앞서 나가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눈치를 주고 묵살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쫓아가지만 말고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암호화폐 열풍에 관련된 소식들. 자, 한국의 자영업자분들께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됐죠.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자영업자분들께서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들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모 씨는 이야기하기를, 인근 떡집 김 사장도 카페 박 사장도 암호화폐를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투자를 했더니 운이 좋았는지 이번에 큰 수익이 났어.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위험하지만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수익을 내고 계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비트토렌트 토큰 타셨나 보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사장님들 암호화폐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나중에 하루 만에 30% 40% 떡락 맞으면은 멘탈을 잘 추스리실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이려도 괜찮은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익절의 생활화,
정말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은 새로운 기회가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디파이 때도 그랬었고 NFT 때도 그랬었죠. 그전에는 ICO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최근에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요. 나이지리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10대에서 20대가 암호화폐 투자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도 사정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에 뛰어든 애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나이지리아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지금 현재 42.5%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국가가,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상태다라고 합니다. 저도 종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해버렸기 때문에 이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과연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그 다음에는 지나가다 읽게 된 소식. 전 비트맥스 CEO 알설 헤이즈죠. 이번에 미국 당국에 자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소송은 걸린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수배 중이었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혐의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법 옵션 거래 및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한 혐의였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10,000 뿌리고 보석금으로 내고 바로 나왔다라고 하네요. 역시 뭐 돈이 최고인가? 알설 헤이즈에게 $10,000는 우습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들을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치, 엔진, NKN이 그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에서 또 알려드립니다. 칼다노 네트워크는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바이런, 셸리, 고구엔, 바쇼, 볼테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2025년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2025년까지 존버 가자.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NFT 관련된 뉴스. 이 미식 축구 중에 이제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미식 축구계의 전설 톰 브레이디라는 양반이 NFT 플랫폼을 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론의 저스틴 선 최근에 밝히기를 우리가 세계 최초의 디플레이션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트론과 BTC 토큰의 급등의 배경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저스틴 선을 싫어하거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트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부터 이더리움의 백세를 베꼈다라는 의혹과 함께 이더리움이 디파이 하니까 트론도 디파이 하고 이더리움이 NFT 하니까 트론도 NFT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원래 문제로 지적됐었던 부분이 이 물량의 한계가 없다, 수량의 한정이 없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트론 같은 경우는 물량의 한계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한계를 없앴는데 논란이 되니까 저스틴 선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더리움도 한계가 없다, 대신에 트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더 적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새로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소각되기 시작하면서 디플레이션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트론도 나와가지고 우리도 디플레이션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얘네들은 그냥 따라쟁이다. 근데 뭐 사실 돈만 벌면 되지 따라쟁이든 뭐든 상관은 없죠.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급락세가 강해질 경우에 $1,866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비트코인에게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알트코인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여기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주기를 저번 불장 때 알트코인 전체 시장 시총 같은 경우는 323,243% 정도 상승을 했었다. 이번에도 그 정도의 상승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번 불장 상승률의 절반만 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저번 불장에 비해서 이번 불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거시경제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의 문어발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